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시죠. 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대 발표하기에는 좀 배경이 좀 그런데요. 저는 이제 집안일 한 다음에 좀 사색을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을 때도 있고 사색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시즌별로 다른데 요즘은 사색을 좀 많이 합니다.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현저하게 달라요. 제가 3월 달에 호들갑 떨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시장이 달라도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거래량 4,000건 넘었죠. 4,000건 침체장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시장 절대 못 살려요. 근데 4월 달 돼서 일정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을 떼어놓고 나머지 시장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부동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마 안 쉬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 정말 침체된 시장 아니고서는. 단지별로 지역별로 분명히 다르지만 상당 평균을 냈을 때 이번 주말, 근로자의 날, 다음 주 주말 이렇게 주말마다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희미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유튜버 보면서 부동산 전망을 같이 고민도 해보시고 공부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아요. 뭐냐면 지금 지난 2년간의 시장은요. 한국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2년간의 시장은 거시경제나 외부 충격 가지고 절대 전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부동산 영역을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리하거나 수재는 아니지만 한 분야를 들고 팜에 있어서 항상 그 공부 영역은 상위 1%가 아니고요. 좀 건방지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거의 0.1%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합니다. 근데 전 부동산 영역을 들고 팠었거든요. 그 어떤 데이터를 뒤져도 지난 2년간의 시장은요. 절대 안 나오세요. 시장이 이상하게 내려갔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IMF 때는 나도 망하고 집도 망했어요. 사람이 망했는데 집도 망하는 게 정상 맞죠? 근데 이번 시장은 어떻게 됐었냐면 나는 안 망했는데 집이 망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처음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이건 됐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번 시장에 대한 설명이 어렵듯이 이번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도 예측이 어려워요. 저는 여러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얻어 걸린 사람이 이번에도 맞췄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요. 제가 했던 얘기가 시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지난 정권 때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권과 시장이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딱 맞게 진짜 여러분이 영끌 하시는데요. 제가 한 게 영끌이죠. 뭐라고 하시겠죠. 영끌이 예민한 단어가 됐는데 제가 한 게 영끌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요. 전 제 영혼을 걸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직장 생활로는 계산도 안 되고 감히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엄청 부자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막 뭐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삶은 아니에요. 결과물이 짠하고 나왔죠. 이번 시장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난 아니다 다르다 하겠죠. 투자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수강생 시나리오에 지인에다가 다 그렇대. 좀 그래요. 좀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거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놔야 돼요. 이번 시장의 예측은 어렵다.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지난 2년간의 시장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란 요소, 그리고 이제 금리 발작, 그리고 전쟁, 요번에 전쟁 또 났죠. 막 전쟁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합쳐봤을 때 이번 시장의 예측은 어렵다.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반등할지도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부 지역의 일부 아파트는 회복을 하고 정고점을 찾는데 일부 단지는 지금도 내려가요. 너무 이상한 거죠. 상단은 계속 열려요. 하이엔드는 신고가 찍고 또 잠실, 또 강동구, 또 강남, 또 서초, 또 과천 이런 데는 또 쭉쭉 가는데 거래도 잘 되거든요. 이번엔 좀 더 강북 쪽으로 많이 왔어요. 뭐 성북이나 저쪽에 뭐 은평구 아래쪽이나 아니 동대문구나. 근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일부 단지만 지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도 거래를 하지만 이게 제가 매도가 안 되던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나 제 주변에 최근에 거래가 돼요. 이게 2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집 보러 오신다는 분들이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꽤 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집을 보러 나오세요. 이게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시장을 분석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집이 필요하고 왜 사고 월세, 전세, 매매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전세가 상승을 못 맞추셨던 분들은 시장을 수급으로 안 보셨던 건데 이거는 지금 이미 시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아마 제가 예측한 대로 쭉쭉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큰 부분이 있어요. 2년 동안 사람들이 집을 안 샀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언젠가는 집을 사볼 계획이 있어요. 돈을 모은 다음에 집을 거의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이 좀 저렴해졌다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자꾸 언론이나 뉴스에서 뭐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청약만 기다리던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청약만 노리던 분이면 그 입장을 아는데 이분들은 지금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로또 청약은 아예 얼씬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쟁률이 나오고 줍줍은 뭐 꿈도 못 꾸고 이러니까 이분들도 집을 살 마음은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구축시장에 좀 신경을 쓰자니까 살아난다 그러고 나가보니까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 월세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대출은 뭐 특례 대출 해준다 그랬다가 좀 저렴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또 앞으로 공급은 부족하다 그러고 이러면 시장에 점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들어왔다고 쳐도 거래량이 이제 4,000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3월 달에서 4월 달로 이어지면서 중간에 총선 결과가 나오고 일부가 주춤했어요. 주춤 안 한 거 아니에요. 전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주춤했는데 문제가 주춤한 다음에 주춤한 게 계속 가거나 처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3월 달처럼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 시장의 회복엔 탄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살 때 한꺼번에 사는데 지금 너무 많이 축적이 됐어요. 대기 수요가. 대기 수요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서울의 역사에 왜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집을 사겠어요? 집을 원래 사람들은 사요. 이거는 원래 그냥 평균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정상적인 평균이 완전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주말에 집을 보러 나가고 또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작년이랑 달라요. 점점 살아나고 있고 데이터도 나올 것이고 언론도 떠들어댈 것이고 여러분이 부동산에 확인해도 점점 가시화될 것이고 무엇보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사장님들이 원래 의욕이 진짜 없었거든요. 요새 물건 서로 뺐고요. 요새 서로 싸우기 시작하세요. 제 말이 헛소리라고요? 아니요. 전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요 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분들은 네이버에 물건을 열심히 올리거나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전세 물건도 그렇고 막 빼오시려고 그러시는데 아주 오랜만에 봅니다. 3월 달부터 지금 시점 4월 달까지 시장 뭔가 달라요. 이거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연결되면은 이거 모릅니다. 저는 중간에 아마 생각을 좀 바꾸거나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시장 회복세로 완전 돌아설 수도 있어요. 3월 달에 호들갑 한번 떨었죠. 중간에 덜컹거리는 거 다 말씀드렸죠. 거래량 늘어난 거 미리 말씀드렸죠. 4월 달, 3월 달이랑 비슷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좀 달라요. 근데 이래서 데이터 나오고 또 언론에서 막 난리를 치고 제가 말씀드렸던 누적 대기 수요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뒤로 가면서
거래량이 팍팍하고 올라가고 그 와중에 전세가 상승이 합쳐지면요. 회복세가 확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언론이 또 때려대겠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제 예측인데 이렇게 회복세가 나오면은 아마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당에서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건 예측 불가요. 전 현재 정부는 예측 불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데드캣, 더블딥? 아니요. 지금 시장 근처에나 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경제 갔다가 또 폭락하고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참 너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날, 주말, 부동산에 전화라도 돌려보시고 나가보세요. 사장님들이랑 얘기라도 해보세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게 옛날 시장에 젖어 계시면 안 돼요. 4,000건이라니까요. 옛날에 10,000건이 넘었어요. 6,000건은 넘어가야지 서울 전역에 거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게 전세를 타고 퍼지거든요. 퍼지고 있어요. 그럼 매수세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아예 느끼고 있어요. 오늘 통화한 것들, 최근에 거래한 것들, 제가 최근에 매매 거래를 연달아 3건을 했거든요. 지금 월세, 전세, 매매 합쳐서 계약이 요새 보시면 거의 밖에 다닌단 말이에요. 쭈르륵이에요, 쭈르륵. 근데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타이밍에 옛날에 집 팔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제 계획이 있긴 한데 느낌이 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막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전 뭔가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휴일이니까 잘 쉬시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궁금하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놈이 참 밖에 그래도 나댕기는 놈이구나. 틀린 얘기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같이 5월 지켜보시죠.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처음 아니에요. 3월달에 설레발 친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살아남은 지방도 몰라요. 모릅니다. 전 전국구예요. 저는 거의 다 느끼고 압니다. 예,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뭔가 좀 오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가 됐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세탁실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푹 쉬시고요.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